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34번째 시간이고요.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접속법과 희구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현재 접속법 능동태를 또 배워볼 거예요.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요. 접속법과 희구법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 우리가 직설법은 번역이 딱딱 됐잖아요. 근데 이 접속법과 희부법이라는 거는 번역이 딱딱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접속법과 희부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접속법, 희부법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검토하느냐? 직설법이란 게 뭔가 하는 거를 잠깐 검토를 해볼게요. 직설법을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사실적인 진술 아니면 뭐 실제적인 진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설법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있냐면 시상 중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그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이거랑 반대로 접속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시구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직설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물론 우리가 사실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어의 동사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동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규칙 동사예요. 규칙 동사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오메가 동사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은 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접속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접속 동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미에 계속 끼워 넣어졌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배웠던 것 중에 막 오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오멘, 에테 이런 애들이 사실은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애가 맨이라는 애다가 갖다 붙은 거였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애가 테라는 거에다가 갖다 붙은 거였어.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동사의 진정한 정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이런 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동사들을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보통 아테마틱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 문법 용어는 뭐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잠깐만요. 이 문법 한국어로 문법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약간 컨닝을 해오겠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규칙 동사는 이 테마틱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이라고 번역을 한대요. 연결 동사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미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못 쓰죠. 미동사 라는 애들은 이제 아, 아라는 게 이제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아를 붙여놓고 아 테마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논 테마틱 똑같은 용어예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접속 모음이었거든요. 접속 모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이제 문법 용어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연결 모음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필론 이오타 같은 테마틱 모음이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규칙 동사, 오메가 동사, 테마틱 동사, 연결 동사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동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물론 변화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규칙 동사들은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가 다 오메가로 끝나거든. 그래서 오메가 동사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미동사는 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미동사라고 부르더라. 하나 더 있어요. 축약동사라는 애들도 있어요. 축약동사라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규칙동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사가 세 가지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뭐만 배워왔었냐면 규칙동사만 배워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안 배운 게 많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직설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직설법은 어떤 사실적인 거구나. 어떤 실제적인 진술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접속법이랑 희구법은 어떻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사실적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factual 하고 그런데 이 접속법이랑 희구법은 공통점으로 비사실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실제적인 거야.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좀 비사실적이고 비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설법이랑 이렇게 좀 반대가 되더라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라고 말해보면은 사실 물음표가 생겨요. 왜냐? 얘네들은 수많은 그 문장에서 서로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이제 단문에서 쓰일 때가 있고 복문에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문에서 쓰인다는 뜻은 이제 뭐 종속절 같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어떤 애들은 목적절일 수도 있고 조건절일 수도 있고 뭐 두려움절 뭐 이상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뜻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번역어를 찝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약간 해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 딱 지금 당장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어떤 구문론 지식을 하나 배워갈 때마다 접속법과 희구법의 번역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용되는 절의, 사용되는 절의 종류, 아니면 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설법이라고 하는 애들은 시간이랑 상을 둘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접속법이나 희구법은 시간이랑 상 중에서 상을 상하게 가져요. 사실상 이제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희곡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상이에요. 근데 이 사실상이라는 그 표현이 불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뭔가 100%는 아닌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 접속법은 보통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거의 모든 접속법이 미래 시간의 의미가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시간의 의미가 100% 없다 뭐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엔간하면 상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도 무방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접속법, 피우법 이런 애들은 뭔가 미래 시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을 가지고 각각의 문장에다가 번역을 끼워 맞추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 그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미래 시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속법도 시구법도 다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직설법은 아무래도 7개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6개만 배웠죠. 그런데 접속법은 3개예요. 3개. 하나는 현재고요. 하나는 아우리스트. 하나는 완료예요. 반면에 희구법은 4개가 있어요. 현재, 아우리스트 순서를 좀 바꿀까요? 기본형의 순서에 맞춰서 쓰는 게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현재, 미래, 아우리스트, 완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완료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잘 안 쓰여. 드물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완료라는 건 좀 덜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접속법도 마찬가지로 이 완료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언젠간 볼 일이 생기겠지만 이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라고 하는 애는 이런 식으로 드물다 라고 적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각각 상의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시간의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사실상 미래 시간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00% 상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이라고 이제 현재 접속법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상을 가지냐? 진행, 반복, 습관, 상을 가져요. 뭐가 빠졌어요? 현재는 단순상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직설법에서는. 근데 접속법으로 쓸 때는 현재에서 단순히 빠져요. 그리고 이제 단순상은 뭘로 나타내느냐? 아우리스트로 나타내요. 우리 이제 완료는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요. 얘는 드무니까. 마찬가지로 이 희구법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사항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희구법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행 혹은 반복 습관의 의미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단순히 빠졌어요. 직설법에서 현재는 단순의 의미가 쓰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접속법, 희구법에서는 단순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도 있긴 있어요. 미래도 있긴 있는데 얘는 이제 단순의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이제 아오리스도 단순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다. 완료는 일단 생각을 하지 말자고. 아, 하나를 빼먹었구나. 지금 보니까. 미래가 진행, 반복 습관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네. 아이고, 제가 실수로 잘못 말했죠. 현재는 진행, 반복, 습관이라는 상으로 쓰이고요. 미래는 단순으로도 쓰이고요. 진행, 반복, 습관이라는 그 상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오리스트는 단순으로만 쓰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법과
희구법에 대해서 쭉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겠죠? 현재 접속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아오리스트 접속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완료는 안 배울 거예요. 현재 희구법에 대해서 배우고, 미래 희구법은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오리스트 희구법에 대해서 배우고, 완료는 안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 틀을 잡을 수가 있다. 하지만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번역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번역을 부여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 어떤 하나의 번역을 콕 집어서 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갈 거예요. 번역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상의 의미는 100% 가져요. 근데 시간의 의미는 아예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접속법은 미래 시간이고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엔간하면 상 얘기만 할 거예요. 그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재의 정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뭐뭐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은 현재 접속법 능동태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현재 접속법 능동태가 도대체 뭐지? 막 이러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해석을 배우지 않았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아직 안 배웠거든. 그냥 일단 형태 변화를 먼저 배우고 이 형태 변화들이 각각의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로 배워야 돼요. 그건 일종의 구문론적 지식이야. 문장론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형태만 가지고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형태는 배워야겠죠? 우리가 이거 형태하는 거는 항상 포맷이 똑같아요. 기본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형을 골라요. 그리고 기본형에다가 항상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주면 뭐가 돼요? 어근이 돼요. 그 어근에다가 또 뭔가 이제 어미를 넣어주겠죠? 그럼 뭐가 돼요? 동사 형태가 돼요. 그 동사 형태는 바로 이제 현재 접속법 능동태다. 그게 뭐다? 그거는 아직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아직 말을 안 한 거야. 단지 이제 한 가지는 알려드렸죠. 이 현재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법일 때는 상의 의미를 거의 강하게 나타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상일 수도 있고요. 반복, 습관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는 100% 아니에요. 단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형태 변화를 직접 해봐야겠죠. 기본형부터 시작할게요. 기본형은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기본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얘는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지만 그 이름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기본형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다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본형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어미를 제거해. 그 어미가 뭐였냐면 오메가예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어미를 갖다가 쓱 지워버릴 거예요. 이 어미를 싹 지워버리면은 뭐가 남겠어요? 어근이 남아요. 이 어근에다가 어미를 또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미지. 그 새로운 어미는 당연히 단수가 있을 것이고 복수가 있을 거예요.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오!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뭐야? 똑같잖아! 이거 왜 똑같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적어볼게요. S, 에, 그리고 오면, 에테, 오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메가예요, 오메가. 왜냐? 이 오메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디서 봤어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가 이거랑 똑같이 오메가였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현재 접속법 능동태 1인칭 단수랑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가 모양이 똑같아.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눈치껏 알아서 구분을 해야 돼요. 항상 눈치가 중요해요. 또 뭘 주목하면 좋냐면 이 S랑 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뭐가 찍혀 있어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보시면은 오맨이에요. 오맨. 오메가맨이에요. 에타 테예요. 오메가 C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뉘는 갖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엔 이게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현재 직설법 능동태 했을 때 그 어미들 있잖아요. 오, 에이스, A, 오, 에이스, A, 오맨, 에테, 우시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미가 길어진 거랑 똑같아요.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더 이상 길어질 수 없으니까 오메가는 가만히 놔두고 에이스라고 하는 애가 지금 길어져가지고 S가 된 거예요. A라고 하는 애가 길어져서 애가 된 거예요. 오맨은 오맨이 된 거고 에테는 에테가 된 거고 우시는 지금 오시가 된 거예요. 지금 뭔가 길어진 느낌을 줘요. 실제로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접속법이다. 현재 접속법 능동태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악센트죠? 이거는 어떤 악센트를 매겨주면 되느냐? 획기적 악센트를 매겨주면 돼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에서 일반적 악센트 규칙이란 것도 있었죠? 그 6가지 가능성들. 그것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제 우리가 접속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번역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거는 우리가 각 문장마다 경우를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번역들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현재 접속법 능동태를 만드는 방법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하자면 1번 첫 번째 기본형에서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어미를 제거해요. 그럼 뭐가 되면 어근이 돼요. 근데 그 어근에다가 OS에 오메네테 오시라고 하는 이 어미들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현재 접속법 능동태가 돼요. 현재 접속법 능동태는 뭐였어요? 이제 그 거기다 이제 악센트를 갖다 붙이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걸 딱 맞아떨어지는 번역은 아직 안 배웠어요. 번역은 아직 안 배웠지만 얘네 그 되게 비사실적인 아이디어, 비실제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논 팩추얼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현재라고 하는 애는 상의 의미를 엄청 강하게 가져요. 시간의 의미는 사실상 없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시간처럼 쓰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다 미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 뭐 현재 접속법이든 아오리스트 접속법이든 미래 시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잊어버리시고 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으로. 그냥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진행상일 수가 있다. 혹은 반복 습관상일 수가 있다. 근데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단순상이라고 하는 게 접속법이 아니라
직설법일 때는 있었어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일 때는 단순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단순상이 접속법이 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럼 그 단순상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오리스트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을 쭉 했고요. 그럼 이제 그 실전 연습도 해봐야겠죠? 그 정겹다 못해 지겨운 가르치다 하이데우 오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본형을 쫙 써야 되는데 첫 번째 기본형이 뭐였냐면 하이데우 오였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이렇게 해서 6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만 필요하니까 첫 번째를 딱 골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뭘 해주면 됐었냐면 어미인 오메가를 제거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어미인 오메가를 제거해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가 아니에요. 이 어간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야 되냐면 오, 에, 에, 오멘, 에테, 오시 라고 하는 걸 갖다 붙여주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적어보면 하이데우 오, 하이데우 에스, 하이데우 에, 하이데우 오멘, 하이데우 에테, 하이데우 오시 혹은 오신이라고 다 형태를 적었어요.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악센트를 매겨야 돼요. 회귀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울티마가 기인의 페널트, 울티마가 기인의 페널트, 울티마가 기인의 페널트. 이제 울티마가 짧죠? 그럼 어디까지? 안티 페널트까지. 울티마가 짧죠? 안티 페널트. 울티마가 짧죠? 안티 페널트. 하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오늘은 아직 해석은 안 배웠어. 이거 딱 뭔가 기깔 나는 어떤 한 번역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번역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몇 가지 생각만 해주면 좋다. 이 접속법이라는 건 뭐였냐면 논 팩추얼한 거다. 비사실적인 사실이 아닌 뭔가 실제적인 그 어떤 그게 아닌 뭔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만약 내가 밥을 먹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만약 내가 밥을 먹었더라면 이란 소리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죠? 그게 뭐예요? 비사실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있냐면 나는 달렸다. 왜 달렸어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달렸다. 그럼 지금 사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학교에, 내가 달리고 있는 그거는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지각할 수도 있고, 지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일어나 봐야 알겠지? 하지만 이건 그냥 일종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제 가상적인 상황으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법이라고 하는 애는 가상적인 뭔가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내 앞으로 뭐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가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수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접속법을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직설법의 사고방식으로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어떤 이제 뭐 단순일 수도 있어요. 진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반복 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갖다 붙인 게 그 직설법에서의
그 시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접속법에서는 진행이랑 반복 습관이라는 항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되겠죠? 해석이 다양하게 되면은 그 해석에 따라서는 마치 이게 미래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이것만 주요하면 이제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설명할 거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음, 접속법, 희구법에 대한 얘기 다 했고, 종류도 설명해 줬고, 음, 만드는 방법도 다 설명을 해줬고, 아, 비교하는 것도 해줬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다 접속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 접속법이라는 거 직설법이랑 비교하면은 오메가인 건 똑같지만은 에이스고 A고 O 매니저, 오미크론 매니저, 그리고 이제 엡실론 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니까 지금 이게 뭔가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뭐 그 정도도 말 다 했고요.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그 해석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라는 것도 말을 했고, 이거 누가 봐도 현재 직설법 능동태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끝.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오리스트 접속법을 말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현재 희구법도 말해야 되고, 아오리스트 희구법도 말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접속법이랑 희구법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구문론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